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공감입니다. 오늘은 전국 고물상연합회 정재한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고물상, 지금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고물상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저희 시청자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국 고물상연합회 정재한 정책위원장입니다. 전국 고물상연합회. 예. 아마 시청자분께 좀 생소한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단체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된 단체죠? 지금 저희가 생긴 지는 한 채 1년 정도밖에 안 된 단체고요. 작년 저희가 6월 이전에 지금 저희 영세 고물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활용 이 자원이 폐기물로 규정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규속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뭉쳐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 협의회를 만들고 그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 고물상 연합회를 탄생시킨 거죠, 작년 6월에. 전국의 고물상 회원분들 그 숫자가 얼만큼 되나요? 지금 계속 저희가 회원을 이제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회원분들은 600여 분 정도 되시고 그럼 전국에 그런 고물상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가 추산하기를 이제 파지 줍는 노인분들, 차상위 계층분들, 그리고 1톤 수거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70만 원을 보고 있고요. 영세 고물상과 관련된 업을 이렇게 추산할 때는 30만. 그래서 토탈 한 200만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까지 포함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1톤 수집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물상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라든지 회폐라든지 아니면 카트리지라든지 그런 유관 관련 재활용에 대해서요. 합치면 한 30만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물상 오늘 인터뷰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눠볼 것 중에 하나지만 어떤 사회적 편견이 있는 그런 직군이 아닐까 싶어요. 예. 흔히 어떤 3D 계열이라고 해서 많은 그런 좀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 주위 분들의 시선이 어떠신가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는 이제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이제 물러나면서 남았던 것들은 거기 쓰다 남은 어떤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그것을 넉마를 통해서 넉마라는 게 있습니다. 넉마 이제 집게로 해서 넉마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고철을 집어여서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 당시에 넉마주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떠돌이 생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인식 속에서 그게 이제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또 고물상이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좀 도시 미관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물상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구 환경과 자원 고갈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사실은 이 고물상 분들이 그 자원 고갈의 어떤 문제를 같이 이렇게 일선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어떤 산업에 그 어떤 역군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사회적 편견을 좀 더 없애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림, 지구를 위한 이 직종이다, 산업이다 라는 거를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물상에서 취급하시는 이 품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주로 지금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은 이제 고철, 비철, 폐 포장재 3가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이제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고물상이 폐전선, 구리, 동, 실제로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 유가성이 높거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 폐전선이나 구리, 동 이런 관련인데 실제로 그건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고철, 비철, 폐포장재만 지금 취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법 시행 이후에 동, 구리 등을 취급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고철, 비철들은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재활용 자원이고 순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폐기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행 폐기물 규제에 의해서 그것만 취급하도록 하고 쉽게 말해서 유가성이 높은 동이라든지 폐가전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취급은 누가 하느냐면 대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것이고요.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유가성을 띠고 폐기물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재활용 자원이고 유가성을 띠고 순환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 공물상에서 그 물건들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고철, 비철 는 취급할 수 있고 동과 구리는 취급할 수 없다. 고철, 비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자세히 좀 나눠보면 뭐 쉽게 말해서 고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철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고철이고 이제 비철 같은 경우는 신주, 브라스, 신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런 류를 이제 저희가 일명 비철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동과 구리는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이 됐다. 돈까지는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주장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는 있고요. 근데 그 관련된 폐전선을 취급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폐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P나 PP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 100% 재활용이 다 되고요. 환경적으로 유무의 시험 성적을 거쳐도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다. 100% 재활용이 다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3년 7월부터 어느 정도 좀 활동이 제한적이 되셨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도 제한을 받지만은 그 입지 문제도 저희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지 제한을 받으신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받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입지라는 것은 물건을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입지는 사실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국토부의 규제에 의해서 입지 가능한 어떤 지역은 그 쓰레기 분뇨 처리 시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도심의 건물상들은 그 입지에 다 속해 있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건물상에 처해 있는 것은 그쪽에 속해 있는데 만약에 그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장으로 이제 건물상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실제로 입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80~90%도 다 건물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환경부가 그것을 재활용 자원이라고 이렇게 둔다면은 폐기물로 규제하지 않고 그렇다면 입지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국회에 이제 5개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 법안 중에서 자원순환법이 있습니다. 자원순환법이요? 예. 이게 어떤 법이죠? 자원순환법이라는 것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보다 상위법으로서 이 자원을 순환하는 어떤 사회를 이룩하자라고 해가지고요 만든 법인데 실제로 그 폐기물 관리법의 그 폐를 넘어서 가지고 상위법으로서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는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제안한 법인데요. 근데 저희는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신다고요? 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는 주장하는 게 기본법이고 정부에서는 촉진법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의 핵심은 촉진법은 재활용 자원과 폐기물을 같이 혼재해 가지고 선행 폐기물로 규제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그 하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고요. 네, 그러면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기본법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기본법은 이제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해가지고 폐기물은 폐기물로 규제 관리하고 그리고 재활용 자원은 재활용 자원으로서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진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은 구분 관리돼가지고 재활용 자원은 진흥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리와 동을 취급하게 해달라 이런 걸 정확히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취급 품목 확대고요. 더불어서 그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면은 저희가 취급할 이유는 없고요.
무해하니까 취급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주장을 널리 이렇게 환경부, 정부 쪽에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해외 사례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해외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법률이 정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깊이 있게 그 법령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요거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종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CRV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CRV 제도요? 예. 어떤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리펀드 발류라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 캔이 이제 80원이다. 콜라 음료수가 80원이다. 그 20원은 이제 환경분담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그것을 돌려줬을 때는 20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어떤 걸 이 쓰레기는 버릴 때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내려놓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환경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 가전들 이게 사실 무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걸 수거해 갈 때 내놓은 가정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말씀대로 된다면 재활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로 제 생각에는 뭐 쓰레기야 제로, 재활용률 100%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오늘 전국 고물상연합회 남양주구리 협회장님 뵙고 그리고 YMCA 그 시민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그 모임 같은 거 좀 자주 참석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도 하시고 협회 일도 하시고 뭐 모임도 참석하시려면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어떨 때는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바쁜 편입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있지만은 또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틀 속에서 거의 예산에 본 예산에 확정된 예산. 스펙 2초등학교, 스펙 2중학교는 고속도로 폐지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아이들이 하기 원한다고 해도 성적 위주로 학교를 돌아가고 있고 경기도는 더군다나 기평이나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해드리고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뜻을 받들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3개월 이전한 것도 그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이 지역 사회가 함께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이 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고물상을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지금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 이전에 한 4개월 정도는 제가 고물상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일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배우고 이제 한 4개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멀티샵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조금씩 수입해가지고 그 파는 옷이라든지 신발 같은 것들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영세하게요. 했었는데 그것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큰 대형업체에서 이제 돈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량으로 또 저가에 양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쟁에서 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고물상을 하게 되셨고. 예, 맞습니다. 이 다른 업종들도 많았을 텐데 딱 고물상으로 해야겠다 어떤 특별히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산업의 농부 역할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1차 산업의 농부들은 땅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두고 하면은 자기가 한 만큼의 어떤 노력한 만큼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게 몸으로 제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고물상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겠다는 그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또 보였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고물상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마 오늘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물 이런 재활용품들이 고물상에 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일단 수거 순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파지 줍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리어카를 끄시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톤 트럭을 통해서 철거를 하거나 어디서 수집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1차 이제 방법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영세 고물상에 이렇게 물건을 인계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게 일명 우리 고물상에서 말하기를 소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들어온 물건들은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은 고철, 폐지는 폐지, 뭐 알루미늄, 비철은 비철 이런 형태로 분리되어 가지고 보다 윗단계 유통 과정에 윗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중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상들은 주로 이제 도심 외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의 단계는 이제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은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주로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만 전문적으로 이 작은 상을 통해서 중상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수집하는 업체들을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상들에 모여진 물건들은 이제 파지라든지 아니면 고철 같은 게 이제 파지 같은 경우는 제지회사로 다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고철 같은 경우는 제강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유통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이클이 한 바퀴 더 도는. 예, 리사이클 되는 형태죠. 순환하는 어떤 형태. 예. 그래서 폐기물이 아니고 폐기물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이다. 재활용품입니다. 네, 예. 순환 자원이다. 예, 순환 자원입니다. 7, 8년 정도 일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 또 만나셨을 것 같고 많은 일들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재활용품, 고물이란 게 일단 어떤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의 또 어떤 물건까지 받아보셨죠? 이건 약간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원체 이제 안 좋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실제로 이 자영업이나 조그맣게 영상하게 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공장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 중에서 이제 한 몇 분 정도는 저한테 이제 자기가 쓰던 연장들을 이렇게 다 공구라든지 가져와서 이렇게 팔고 더 이상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팔고 가신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장이나 공구면 정말 손발 같은 그런 물건들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오셨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분들 또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인데 그 업을 그만하고 그 몸처럼 아끼던 연장들을 다 팔고 이렇게 갔었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좀 특별한 말씀들을 좀 나누셨나요?
예, 서로 나눈 얘기가 저는 이제 사실 놀랐죠. 공구들을 쓸 수 있는 공구들을 가져오시길래 사장님 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제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예. 죄송한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 네, 오늘 저희 파워 인터뷰 공감 계속 함께 해오셨는데요. 미처 오늘 인터뷰 자리에서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또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구 환경과 자원 고갈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정부가 진심으로 그 지구 환경과 자원 고갈의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에 관련된 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편다면은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 제로와 재활용 100%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국 고물상연합회 정재한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 통해서 고물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어떤 지구를 지키는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연합회가 아닌가 싶네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시는 고물상 분들 위해서 저희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